네, 두 번째는 N중 천장형 바닥형을 좀 볼게요. 네, N중 천장형 바닥형 같은 경우에는 뭐 2중 천장형이 될 수도 있고요. 3중 천장형이 될 수도 있고 뭐 4중 뭐 그냥 계속 뭐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숫자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2중 천장이나 2중 바닥형이 가장 흔하기는 하죠. 그리고 뭐 3중 천장, 3중 바닥형도 일반적으로 많이들 좀 다루는 그런 형태,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좀 패턴 중에서 좀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천장형이랑 바닥형은 아시다시피 고가권에서 만약에 2중 천장형이다 그러면은 이전에 상승 추세에서 추세가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요. 이렇게 옆으로 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장을 2번 만들었다, 고점을 2번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중천장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고점을 3번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삼중천장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고점을 3번 만들었다고 해서 천장형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고점을 3번 만들고 과거에 형성을 했었던 지지라인 대 있죠. 이 지지라인 대를 이탈하는 순간부터 천장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탈하는 흐름까지 확인을 하셔야 패턴의 완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거는 뭐 헤드앤숄더랑 비슷한데 만약에 3중 천장형의 패턴이 요 정도의 어떤 간격으로 형성이 됐어요. 여기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 정도의 크기만큼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 나오는,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일반적으로 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돌림이 나왔다가 이전에 저점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저항 맞고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천장형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업황이나 그리고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이탈했다가 여기서 되돌림이 나왔죠. 근데 업황이나 뭐 기업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탈됐다가 다시 돌파해서 오히려 힘을 더 얻고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탈을 했을 때 좀 주가상으로는 조금 부침을 겪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기업의 업황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셔야 패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들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중천장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장형은 각각의 연속적인 고점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저점의 저항으로 돌파하지 못할 시 실망 매물로 인한 거래량이 급증하게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천장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끼인 저점을 연결하는 이 지지선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탈이죠. 네, 이탈. 네, 이탈하는 흐름이 발생이 돼야 이제 천장형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형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뒤집어서 상하 반전을 시켜놓은 형태를 바닥형이라고 보는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천장형보다 바닥형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형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길게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고가권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들은 조금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근데 바닥형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에 바닥을 좀 다지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형에 대한 좀 신뢰도를 조금 더 높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닥형은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 시 이렇게 형성을 했던 이 고점대를 돌파 시에 이제 완성이 되는 게 바닥형이고요. 그리고 이때 돌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과거에 여러 번 돌파를 하지 못했던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붙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바닥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고가권 그 돌파에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바닥형 패턴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매매 전략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고 있을 때 일단은 냅둬요. 일단 냅둡니다. 요거는 뭐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가권에서 매도하고 1차 뭐 조금 매도 일부 매도하고 돌파하는 거 좀 지켜보고 못하면은 전량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우리가 돌파 매매라고 하죠. 돌파하는 거 확인을 하고 따라잡느냐 요거보다는요. 올라섰을 때 분명히 다시 또 힘 빠지면서 조정 나오는 구간들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기다렸다가 이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그 저항 라인대를 지지받치는 거 요거를 좀 보면서 이제 요 구간에서 매수 접근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매매 전략으로 좀 많이들 활용을 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예시로 조금 가지고 왔는데 삼성물산도 N중 천장형의 패턴 중에 하나죠. 이전에 좀 가파르게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오다가 상승 그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둔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전에 상승 만들고 고가권 2번 만들고 한 번 이렇게 저점 지켜주고 고가 만들고 다시 지켜주고 여기서 지켜주는 척 하다가 밀리죠. 네, 그러면서 하단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탈하고 나서 반등을 좀 되돌림을 나와주긴 했는데 이전에 만들었던 이 저가 라인대, 지지 라인대 돌파 못하죠.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죠.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좀 다운그레이드된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중 천장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천장형 패턴인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꾸준히 저점 높이면서 상승 추세 만들어 오던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고가 만들고 나서요 한번 이렇게 좀 시세를 강하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이때는 아마 크래프톤이 실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되게 잘 나왔을 겁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갭상승으로 떴고요. 시세를 확 줬죠. 네, 근데 여기서 돌파를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동일한 고점권 계속 만들면서 삼중 천장을 만듭니다. 삼중 천장 만들고 새로운 고가를 돌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이 좀 쌓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탈하기 시작을 하면은 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좀 붙어주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물량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으면은 손실 중인 사람이 아마 대부분 많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좀 수익 중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에 나서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앞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좀 이것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들도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뭐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뭐 신작, 대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축소되고 있었다는 점, 물론 외형 확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폭발적인 어떤 실적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동반이 되고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단을 제한시킨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나 주가는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좀 축소되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도 힘을 좀 잃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신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들이 이런 삼중 천장형을 만드는데 가장 큰 일조를 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아. 그러면 또 다시 바닥을 만들고 돌리는 그런 패턴들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이런 기업의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실적이나 그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게임의 어떤 좀 현재 현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요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거는 뭐 짧게 보면은 이거는 뭐 바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패턴이 형성이 됐잖아요. 바닥권을 돌파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동일한 고점권 계속 만들면서 돌파 못하고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까지 보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함께 좀 동반이 되면서 이게 여기서 맞고 떨어지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위로 상방 돌파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완전히 단기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천장인가? 왜냐면 이것만 이렇게만 봤을 때는 여기만 봤을 때는 천장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업의 어떤 현황이나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지 않으면은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좀 혼란스럽기 쉽습니다. 네, 근데 한국타이어는 요때 그 작년 2023년도 말이잖아요. 2023년도 말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좀 동반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쌍바닥 패턴이죠. 이중바닥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중바닥 패턴을 형성을 하고 전에 만들었던 이 고점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전형적인 쌍바닥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의 추세도 꾸준하게 잘 유지하는 것도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이때 돌파했을 때 이 기업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CJ제일다당이 2022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2021년도, 2022년도 이때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 이유가 뭐였냐? 러우 전쟁이 있었습니다. 러우 전쟁이 있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 우크라이나도 뭐 유럽의 빵바구니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CJ제일제당 같은 이런 식품 판매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값으로 인해서 좀 수익성에 많은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뭐 러우 전쟁이 지금 또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원자재 값들이 또 안정화를 찾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오랜 시간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그때 막 치솟았던 원자재 가격들 그리고 식품 가격들이 안정화를 찾기 시작을 했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 수익성에 엄청난 타격을 좀 받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 그 식품 가격 좀 올릴게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판매 단가를 많이 올렸었어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올린 식품 단가를 다시 내릴 수 있을까요? 이거 판매 단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올린 새우깡 가격을 다시 새우깡 가격을 내리지는 않잖아요. 500원 하던 짜장면이 이제 10,000원이 됐는데 다시 500원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물가에는 후퇴가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이 판매 단가는 이미 올려놨는데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럼 결국에는 이 사이에 발생하는 이격은 이 수익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지금 2023년도 말, 2023년도 초반부터 좀 있기 시작을 해왔었고요. 본격적으로 수익성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이제 2023년도였었고 이게 주가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인식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좀 상황이나 기업적인 상황, 수익성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 이거 이제 좀 반영이 나오네, 이거 좀 반영이 되네, 이건 충분히 앞으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뭐 이렇게 좀 매매를 접근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중천장형입니다. 요거는 이때는 사실 뭐 많은 좀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있었기는 했었습니다만 뭐 네, 너무 그때 좀 광기에 좀 미쳐있는 2차 전지에 미쳐있는 시장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2023년도 중반 지나면서부터 하반기 때부터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안 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이거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고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매매하시는데 조금 현재 업황이나 산업적으로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 내가 샀고 그리고 언제 팔지를 좀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을 좀 그래도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현재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좀 부담이 있을 만한 상황인지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힘이 좀 빠지기 시작을 한다. 윗꼬리가 달리고 뭐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된다. 이러면은 네, 이제 이때는 조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SM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중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천장형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천장형 중에서도 N중 천장형 말고 N중 바닥형 말고 원형 천장과 원형 바닥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형 바닥 혹은 원형 천장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원형 천장 바닥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추세가 평행으로 바뀜에 따라서 거래가 감소하고 새로운 상승 또는 하락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거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좀 감소하고 다시 이렇게 좀 돌아서면서 거래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원형 바닥 혹은 천장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근데 언제까지 진행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게 단점인데 주요 플랫폼을 돌파하거나 급등락 가격 수준을 상향 돌파할 때 패턴의 완성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앞에 뭐
몇 중 천장 바닥형보다는 조금 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그런 좀 애매하다고 해야겠죠. 네, 애매한 그런 형태이기는 패턴들이기는 해요. 네, 근데 원형 바닥형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고 주요 플랫폼을 돌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좀 원형 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상향 돌파하는 경우 이 구간에서 우리는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보는 게 그거예요. 그 찻잔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찻잔 같이 생겼다고 해서 원형 바닥 이렇게 만들고 전에 하락을 시작했을 때 그 고점 라인을 돌파를 성공을 해요. 근데 밀리죠. 다시 밀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쳐줘요. 지지를 받쳐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찻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컵 핸들 패턴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게 컵의 그 핸들처럼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원형 바닥의 어떤 완성이라고 좀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형 바닥에다가 컵핸들 이라고 우리가 좀 보는 게 맞겠죠. 뭐 플랫폼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추세 상승에 우리가 패턴의 완성이라고 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하다가 이렇게 원형 바닥형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 그래서 원형 천장보다 원형 바닥형이 더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 고점 라인 때 돌파 성공을 하면서 옆으로 좀 기면서 다시 자리 만들고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 나오는 거. 가 하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 패턴이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만 완성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거 원형 바닥이네 바닥이다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왔어요. 얘도 하락을 좀 진행을 하면서 원형 바닥 만들었는데 여기 돌파 못했잖아요. 돌파 못하고 쭉 밀렸죠. 네, 그러면서 이 밑으로 하방으로 다시 좀 내리꽂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추세 패턴이 완성되는 거를 확실히 좀 확인을 해야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V자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V자 반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뭐 천장보다는 바닥형 쪽에서 바닥 이 V자, 이거 역 V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역 V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나타났을 때 추세 전환, 하락 추세에서 급격하게 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요 형태가 조금 더 신뢰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V자형은 조금 후행적으로 패턴이 완성되고 나서 그리고 완전히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V자형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는 좀 신뢰도는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좀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는 가파른 기울기가 발생을 하고 급격한 추세 전환이 발생하는 것들 근데 뭐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이 달라진 게 없고 업황이나 뭐 기업의 가치나 어떤 것들이 훼손된 게 아닌데 보통 이런 V자형이 발생하는 경우는 시장 상황,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 때 예시로도 이 코스피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대표적인 V자형이죠. 네, 이렇게 좀 이때 시장이 괜찮았어요.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에서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회복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좀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코로나 터지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V자로 훅 빠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뭔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서 비이성적으로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급격하게 하방으로 좀 내리꽂았고 그러면서 다시 V자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런 형태를 우리가 V자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게 저번에 캔들 패턴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V자 반등 뭐 급락이 나왔어요. 음봉으로 급락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양봉으로 뭐 상승 장악형이라고 해서 음봉을 다 감싸는 양봉이 뭐 출현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V자 형태가 완성되는 경우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V자형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의 어떤 비이성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을 때 네, 그럴 때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럴 때 좀 줍줍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최근에는 계엄 관련한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8월 달에 있었던 그 블랙 먼데이 때죠. 그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시장이 급격하게 뭐 갑자기 뭐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갑자기 이 충격적인 뭐 엔캐리가 청산되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막 하루 만에 그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좀 V자 반등이 나왔던 네, 그런 적들도 있었는데 이럴 때를 우리가 좀 하나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하나의 좀 매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일어나고 있었을 때 이렇게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빠르게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럴 때 이 충격으로 인해서 와 뭐야 큰일 났나 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조금 더 가벼워져서 탄력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네, 그런 경우들이 더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가 그랬고, 그리고 뭐 일부 종목들도 그런 기업들도 일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시장이 이랬으면 개별 종목들은 더 심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V자형까지 빠르게 좀 패턴들, 과거의 추세를 좀 바뀔 수 있게 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내용 잘 참고해 보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